원피스 1126화의 제목은 대가로, 챕터는 거병을 적단 해적선에서 열리는 연애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계속되는 연애 중에 오이모가 말하길 너희와 워터세븐에서 헤어진 후에 두목들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리틀 가든을 갔지만 두목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며, 이렇게 튼튼한 두 사람이 맨주먹으로 싸우다간 영원히 싸울 것 같아 일단 무기를 찾으라고 설득하여 엘바프로 돌아가게 했다는 썰을 말합니다. 이에 나미는 아직도 계속 싸울 생각인지 묻는데 나미의 질문에 도리와 브로기는 당연하다 하고, 이런 대답에 나미가 어이없어 하자 우섭은 넌 리틀 가든에서 뭘 배운 거냐 분노하죠. 이처럼 밑집 모자 해적단은 술을 즐기고 있었는데 술을 먹던 상대는 술이 세다고 말했고, 이에 거인이 말하길 이 술은 녹색 요정이라 불리는 술로 환각을 보기도 하니까 조심하라 알립니다. 이렇게 이들이 연애를 즐기는 동안 본인은 원래의 모습으로 쿠마 품에 안겨 드디어 수평선을 같이 보게 됐다며 좋아하고, 이에 쿠마도 미소를 띄웁니다. 그리고 장면은 신세계 어떤 섬으로 바뀌는데, 한 달 이상 전 가르텔 섬에서는 바르톨로메오가 사왕 빨간머리 샹크스의 구역에 내걸어져 있던 빨간머리의 적단의 해적기를 불태워 사왕의 체면을 구긴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빨간머리의 적단은 바르톨로메오를 찾아 결국 바르톨로메오를 무릎 꿇립니다. 이러한 상황에 샹크스는 이걸 용서해버리면 다른 섬들이나 해적들에게 빌려준 이 깃발의 신뢰가 무너져버려 친구들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 말하고, 이에 바르톨로메오는 바짝 엎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머리를 박죠. 하지만 샹크스의 표정은 어두웠고, 이에 혼고는 바르톨로메오에게 맹독을 주며 한 달 내로 밀짚모자 루피에게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혼고는 이 맹독은 엄청난 고통과 함께 전신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 죽는다며 선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말하는데, 루피를 죽일 수 없었던 바르톨로메오는 혼고가 준 맹독을 그대로 마셔버리죠. 이에 선원들은 바르톨로메오에게 그만두라 소리치고 샹크스 또한 이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맹독을 전부 마신 바르톨로메오는 루피 선배의 술잔도 깃발도 우리가 멋대로 받은 거니까 루피 선배하고는 상관도 없다며 루피 선배가 움직여주길 원하지도 않는다 말하고, 나 같은 걸 위해 루피 선배의 소중한 시간을 1초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눈물을 흘리죠. 이어 바르톨로메오는 이 일은 나 같은 양아치가 멋대로 사왕에게 덤벼들어서 죽는 흔한 이야기라며, 나도 루피 선배가 해적왕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바보라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며 동료에게 나머지를 부탁한다 말한 후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바르톨로메오는 멀쩡한 모습으로 차왕 샹크스의 영역에서 도망치고 있었고, 이에 감비아는 그게 독이 아니었다며 애초에 루피 선배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죠. 이에 바르톨로메오는 사왕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착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샹크스는 웃고 있었고, 이에 벤베크맨이 궁금해하자 루피가 저 정도로 존경받아 기쁘다 말합니다. 하지만 빨간머리 해적단의 신뢰가 무너져 친구들이 위험에 빠지게 될까 걱정한 야섭은 샹크스에게 잠시 비켜보라 말한 후 그래도 대가는 치러야 한다며 바르톨로메오 해적선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이 해적선은 가르텔 섬 연안에서 격침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해적섬 하치노스로 바뀌고, 코비와 모리아의 탈출에 티츠는 피사로에게 분노하며 세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고, 호네그리프는 이제 더 이상 뒷세계의 지식이 아니기에 사왕들끼리 호네그리프 쟁탈전이 시작될 거라 말합니다. 이어 티츠는 그런 상황이 되면 세계 정부도 해군도 전부 엮일 것으로 그 녀석들을 무시하고 갈 수 없다며 코비는 거기서 필요한 카드였다 말하죠. 이런 상황에 티츠의 부하들은 언제든 준비할 수 있다며 원피스를 손에 넣은 건 티츠 선장으로 세계를 빼앗아 와달라 소리칩니다. 이에 티츠는 사기가 올랐다 좋아하며 코비를 놓쳤지만 거프를 붙잡은 것은 최고라 말하는데, 이에 쿠자는 정확히 말하자면 죽일 생각이었지만 죽지 않았을 뿐이라 말하고, 그럼에도 티츠는 누가 거프를 잡을 수 있겠냐 말하며 사만의 여자도 손에 넣었다며 라피트에게 통신하죠. 한편 라피트는 해운회사 UMIT에 있었는데 티츠는 라피트에게 혁명군에 대해 묻고, 라피트가 말하길 녀석들의 공격은 진심으로 레드포트의 곤돌라는 계속 고장나는 상태로 특히 식량을 실었을 땐 움직이지 않아 안 그래도 각국에서 운반이 멈춰 해군이 어떻게든 확보해도 계속 추락한다며 천룡인에게 아사자가 나와버리기라도 한다면 전대미문의 상황이 될 거라 알립니다.
이에 티츠는 즐기지만 말고 준비를 끝내라 말하는데 그 순간 대본과 반호거가 도착했고 카리브 또한 해적섬에 입성합니다. 장면은 다시 거병의 적단 사이드로 바뀌고 에그에 대해서 출항한 지 2일이나 지났지만 이들은 아직도 엘바프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이는 취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써니호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이러한 상황에 거인들은 엘바프로 못 돌아간다 당황하고 루비는 물고기한테 먹혀버린 건가 걱정하죠. 이렇게 루피, 조로, 상디, 나미, 우솝, 초파는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 나미를 일어나라며 깨웠고 이렇게 나미가 의문의 장소에서 깨어나는 장면으로 원피스 1126화는 끝이 납니다. 원피스 1126화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바르톨로메오와 샹크스. 이번 화에서 샹크스는 바르톨로메오가 자신의 해적기를 불태웠음에도 루피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점에 자신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에도 바르톨로메오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를 용납할 수 없었던 야섭이 바르톨로메오의 해적선을 격침했지만 샹크스는 바르톨로메오를 용서한 걸로 보였죠. 즉 이러한 샹크스 행동은 루피가 니카로 각성한 걸 본 후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게 본격적으로 조이보이 루피를 위해서 행동할 거라는 떡밥으로 생각되네요. 원피스 1126화 관전 포인트 두 번째, 해군 영웅 거프와 티치의 계획. 이번 화에서 쿠잔에게 패배한 거프는 죽지 않은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쿠잔은 티치에게 거프를 죽일 생각이었지만 죽지 않았을 뿐이라 말했는데 개인적으로 거프가 살 수 있었던 건 쿠잔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78세의 나이에도 거무수염의 적단을 단신으로 쓸어버린 거프가 패배한 것은 물론 쿠잔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비를 구하기 위해 시류에게 입은 치명상이 컸죠. 이러한 이유로 거프는 결국 쿠잔에게 패배했는데 여기서 거프가 쓰러진 장면을 보면 마치 쿠잔의 얼음이 거프의 몸을 관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얼음이 있는 위치를 자세히 보면 그 위치는 시류의 칼에 찔린 곳이었습니다. 즉 이는 쿠잔이 상처를 지혈해주기 위함으로 보이며 그렇게 쿠잔은 되려 찔려서 티치에게 죽일 생각이었지만 죽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한 걸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번 화에서 티치는 코비를 놓쳤지만 거프를 붙잡은 것에 대해 매우 좋아하는데 이는 티치가 말한 것처럼 해군과 교접할 카드이기 때문으로 라피트에게 끝내라는 티치의 계획 또한 라피트가 있는 곳이 해운회사라는 점과 현재 마리조아의 상황을 말한 정황으로 세계정부에게 식량을 공급함으로써 정부와 교섭하여 해적섬을 검은수염 왕국, 즉 세계정부의 가맹국으로 만들어 마리조아에 입성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피스 1126화 관전 포인트 세 번째, 실종된 밀짚모자 해적단. 이번 화에서도 밀짚모자 적단은 에피소드 시작을 알리며 찢어졌고 나미는 의문의 장소에서 깨어났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왕 해적단이 실종된 이유는 거인 쪽과 함께 마시던 환각 증세가 있다는 녹색 요정이라는 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며 나미가 깨어난 것은 단순 환각 증세이거나 엘바프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엘바프 에피소드가 시작된 만큼 현재 나미가 있는 곳은 엘바프로 생각하며 만약 엘바프라면 나미가 있는 곳이 거인의 나라 엘바프와 다르게 평범하다는 점과 의문의 장소가 장난감 레고와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서 이 장소는 엘바프 왕족 아이의 장난감 집으로 후에 거인족 왕자 로키를 만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